네, 금요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한 주를 잘 마무리해야지 뭔가 뿌듯하고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 특집으로 매주 이 시간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박봉건 논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초에 우리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 너무 힘들고 투자자분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 키워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논설위원님 어떤 걸까요?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화두인데 네, 오늘 아침에도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첫 금리 인상한 이후에 5개월 동안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해서 0.75%포인트 올려서 지금 1.25%.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맺음이 아니고 이주열 총재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현재까지도 금리를 올렸지만 통화 완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냐면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시장에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게 세 차례 될지 네 차례 될지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일단은 1.75%까지는 연내에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라기보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지금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FOMC 회의에서 의사를 공개됐지만은 3월 달 금리를 인상하고 연내 세 차례 금리 인상 시사했었는데 또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물가 관리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내 네 차례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금리를 인상해도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한은의 입장이고요. 또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따라가면은 그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도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데 논설위원님, 근데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 한다면 정말 큰 타격이겠지만 그나마 한 줄기 빛은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 충격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금리 인상 대형 악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쉽게 해서 이게 과열이 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하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 호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은도 이례적으로 지난해 11월 달 이어서 올해 1월 달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한 게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정도 물가 관리가 시급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 인상률이 2.5%였어요. 이게 거의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상승했습니다. 이건 40년 내 최고치예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경기보다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시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이자를 올리면은 금리를 올리면 왜 시장이 충격을 받느냐?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인데 돈을 빌릴 때 내는 금융비용이 커지면은 기업이나 가게나 마찬가지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는 그 역시 마찬가지 금융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네. 가게도 소비를 안 하면은 총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수요가 위축이 되면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그럼 또 사람을 잘라야죠. 사람을 자르면 또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은 인플레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게 시장이 갈 수밖에 없죠.
그 양날의 칼이라고 하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 노설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금리 인상하는 배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 악재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걱정되는 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발을 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증시의 가치가 미국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덜 매력적이면 당연히 발을 뺄 테고 그럼 그들이 무엇을 먼저 뺄까요?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덱스 역할하는 종목부터 빠지게 될 텐데 그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8만전자 안착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그 시기가 빨라지면은 네. 일단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달러가 강세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신흥시장에서 달러 자금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수요 기반에 있어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고 그 지난해 8월 달에 8만 원이 깨진 이후에 계속해서 행보세를 보이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맞아요.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최악 벗어났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 말 배당락 이전에 잠깐 8만 원 회복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지금 올해 들어서 그 미국 나스닥 기술주 흐름 보이죠. 나스닥 시장이 급락하고 계속해서 하강 횡보세를 보이면서 그 외국인의 그 매집 규모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만 7천 원에서 7만 9천 원 박스권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자체도 3천을 못 넘고 있는데 맞습니다. 3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겠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움직이려면은 결국 외국 매수가 집중돼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 삼성전자 향방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만 전자에 올라와줘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도 3천선 위에 있을 텐데 그 배경에는 외국인이 또 들어와줘야 되니까 과연 이게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핫 키워드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벤트, 다음 주 한 주를 예상한다. 한 주의 평은 무엇일까요, 노 의원님? 네, 기본적으로 뭐 금리 인상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은 시장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반등한다 할지 오늘 저기 발표된 게 또 추경을 발표했었는데 추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통화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회수를 하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반대로 돈을 풀겠다고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 추경이라는 거는 그 정말 국가재정법이 제정하고 있듯이 국가 천재지변이랄지 전쟁이랄지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화정책 엇박자 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선 없던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엇박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게 느끼는지는 국고채 금리가 보여줄 겁니다. 국고채 금리가 다음 주에 뭐 급반등을 하거나 출렁거리면은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겠죠. 네, 국고채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이 불안할 것이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논설 위원님 그 말이 와닿습니다. 금리 그리고 긴축은 하는데 추경은 한다. 좀 그 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이 경제에서 무엇이 기준일까? 좀 생각하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다음 주 또 이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논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